저는 우리 민족사에 가장 위대한 인물이 누구냐 하는 걸 저한테 물으라면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라의 삼국통일을 주도했던 세 분, 태종무열왕, 문무왕, 김유신 중에 한 분이 될 것이다. 삼국사기를 들여다보면 말이죠. 삼국사기는 김부식 삼국사기를 들여다 읽어보면은 김부식은 김유신을 최고 인물로 보았구나 하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열전 부분에 김유신 부분이 상중하인데 이게 단편 소설 정도로 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는 김유신에 대한 지식이 참 많습니다. 젊었을 때 연애해가지고 누구요? 천관녀가? 말이 그쪽으로 가니까 말 목을 쳤다든지 전투를 하다가 일찍 돌아왔다가 다시 또 나가는데 그 집 앞을 지나가다가 보니까 가족들이 저기 서 있으니까 글로 장군된 입장으로 거기 갈 수는 없고 그 우물물 떠오라 해가지고 우물물을 마시면서 물맛이 변치 않았구나 하는 그런 이야기라든지 김유신 이야기는 그냥 생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김유신은 저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고 굉장히 가깝게 느껴집니다. 왜 그럴까요? 김부식이 삼국서기를 쓸 때 다른 사람보다 지면 배분을 많이 했다고. 그건 뭐냐? 이분이 민족사의 최고 인물이다 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오늘 그 황성 공원에 가셨다면서요? 그 꼭대기에 김유신 장군 동상이 있습니다. 그 동상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만든 동상입니다. 그게 아마 북쪽을 향하고 있죠, 아마. 맞습니까? 네. 동쪽입니까, 북쪽? 그게 적혀 있는지 모르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둘러보고 좀 그거보다 작았다고 그래요. 이건 인물에 맞지 않으니까 크게 만들어라 해가지고, 그렇게 크게 된 겁니다. 김하상 치고는 우리나라에서 최고입니다. 그것도 박정희 대통령 또한 김유신을 최고 인물로 본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근데 저는 요사이 좀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문무왕이 최고 인물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무왕. 왜냐하면 통일을 마무리한 사람이 문무왕입니다. 그리고 문무왕이 통일을 완성을 했죠. 그리고 문무왕이 남긴 기록이 많습니다. 그걸 통해서 조금 느껴지는 바가 있어요. 이 문무왕이 어떤 분이냐. 유언도 마찬가지죠. 일본, 여기 동국대학, 여기 분교가 있죠. 네. 분교 안에 캠퍼스입니다. 캠퍼스가 있습니까? 거기, 연구하시는 일본 학자가 논문을 하나 쓴 게 있습니다. 문무왕 유언을 가지고. 그래서 왜 문무왕 유언을 일본 학자가 썼느냐 하니까 그분 말이 고대에서 문무왕 유언 같은 문장은 없다는 겁니다. 권력자가 이렇게 겸손한 정신으로 쓴 글, 이걸 읽어보고 감동을 했다는 거예요. 감동을. 그런데 저는 그 문무왕이 말하고 쓴 글 중에서 요 대목을 상당히 좀 아끼는 편입니다. 문무왕 8년입니다. 세계 668년이에요. 세계 668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삼국통일 고구려까지. 맞아요. 예. 고구려를 멸망시킨 게 668년입니다. 나당 연합군이 평양성으로 들어가서 11월 5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삼국사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왕은 멸망시킨 고구려의 포로 7,000명을 이끌고 경주로 돌아왔습니다. 신하들을 데리고 선조의 묘에 대할한 다음에 백제와 고구려의 죄를 물어 국군이 태평하게 되었다고 신고를 했습니다. 그 이듬해 왕은 죄인들에게 사면령을 내립니다.
삼국사기 문무왕조에 적힌 그 요지는 이렇습니다. 이건 삼국사기에 적혀 있는 대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지금 두 적이 평정되어 사방이 안정되었다. 적을 무찌를 때 공을 세운 자들에게는 이미 상을 다 주었다. 전사한 홀령들에게도 명예를 추정하였다. 그러나 감옥의 죄수들은 아직 은혜를 입지 못하고 고통을 받고 있다. 이를 생각할 때 나는 먹고 잘 수가 없다. 국내의 죄수들에게 특사령을 내리니 오늘 이명 이전에 오역과 사죄를 범하지 않는 자로서 갇혀있는 자는 범죄의 대소를 불문하고 놓아주라. 오역은 뭐냐면은 임금 아버지, 어머니, 조부, 조모를 죽이는 자입니다. 사죄는 사형이죠. 죄를 범하여 관직을 박탈당한 자는 다 복구시키고 도적질한 자는 석방하되 도적질한 것을 갚을 능력이 없으면 징수를 면한다. 집안이 가난하여 남의 곡식을 취하여 먹은 자로서 농작이 부실한 곳에 사는 자는 갚지 않아도 된다. 농작이 잘 되는 곳에 사는 자는 올해 추수 때 취한 본곡만 갚고 이자는 물지 않아도 된다. 어떻습니까? 솔로몬이죠. 이렇게 자상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자상할 수가 있습니까? 이게 바로 그 겸손한 유언으로 나온 거죠. 문무왕이 어떤 분인지 이미지네이션이 되죠. 이 정도의, 더구나 이게 그냥 놓아주는 게 아니라 놓아주고 나서 후속 대책까지 다 구체적으로 지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아마도 이분이 가지고 있던 불교와 관계있을 겁니다. 불교의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통치를 했다. 유럽에서도 보면은 기독교 국가에서 이렇게 선정을 베푼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제가 참 좋아합니다. 이 문무왕은 그러나 전쟁으로 20년을 다 보낸 사람입니다. 문무왕이 50대 초반에 돌아가시죠. 서기 660년에 백제를 정복할 때는 이 국방장관이었습니다. 말하자면 합참의장은 김유신이고, 그때부터 20년 동안 전쟁을 해가지고 네 나라를 굴복 또는 정복했습니다. 백제, 그리고 백제가 망한 다음에 일본이 서기 663년에 400척의 배 3만 명을 태워가지고 백제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냅니다. 일본 사람들은 이거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백총강의 전투라고 해요. 우리나라 교과서에는 이거 너무 적게 기억을 하는데, 거기서 나당연합군과 싸워서 해전에서도 이기고, 우리가, 신라가 육전에서도 이기고 해가지고 완전히 일본이 몰살합니다. 그래서 일본이 돌아갑니다. 돌아갈 때 백제의 엘리트들을 싣고 한 5천 명 싣고 돌아갑니다. 백총강의 해전에서 백제 보응운동을 확실하게 꺾고 일본을 이깁니다. 그게 663년, 그 다음에 668년 고구려를 멸망시키죠. 그 다음 뭐죠? 가장 중요한 서기 670년에서 676년 사이, 흔히 7년 전쟁이라고 하는 나당 전쟁을 지휘해가지고 676년에 지금 군산 근방 기볼포 해전에서 당나라 해군이 깨지니까 평양에 두었던 안동도호부를 만주로 철수시킵니다. 그래서 삼국통일이 완성되는 겁니다. 삼국통일 완성은 676년으로 봐야 됩니다. 676년. 자, 백제, 일본, 고구려 땅을 다 격파한
총사령관이 문무왕이었어요. 특히 당에 이겼다는 거, 이게 우리 민족사에서 가장 영광된 역사죠. 그때 당나라는 당고종 시절입니다. 당고종은 척천무후가 실권을 잡았지만은 어쨌든 그 시기가 당나라의 전성기입니다. 근데 당은 중국 역대 왕조 중에서 가장 강력한 제국이었어요. 가장 강력한 당의 전성기 때 당과 싸웠다 이겁니다. 당이 676년에 물러난 다음에 결국 한반도를 신라한테 준 거죠. 그러면서 얼마나 기분 나빴겠어요. 더구나 자기들 도와줬는데. 그러면 당나라가 나당연합을 왜 맺었을까요? 아니, 당나라가 신라가 귀여워가지고 뭐 자선사업 하는 기분으로 했을까요? 13만 을 보냈는데. 신라를 삼키려고. 최종적으로는 신라를 먹는 거고, 신라를 이용해가지고 백제 고구려 멸망시킨 다음에 신라까지 먹으려고 했거든. 신라까지 먹으려고 하니까 이건 참을 수 없다 해가지고 문무왕 김유신을 중심으로 들고 일어나서 7년 동안 전쟁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무모한 전쟁이지. 세계 최강의 군대하고 싸웠으니까. 근데 역시 이럴 때는 운이 따릅니다. 그때 지금 티베트에서 반란이 일어났어요. 우리 티베트 사람들 고맙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당나라가 양면 전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 티베트는 당시 서울인 서안을 위협을 하니까 또 신라는 아주 현명하게 전투를 했어요. 당과 싸우더라도 당과 맞짱 뜨겠다는 게 아니고 우리의 독립을 존중해달라. 약속대로 태종무열왕과 김춘추가 약속한 대로 백제 땅, 고구려 남쪽 땅은 우리한테 주려고 준다고 약속 안 했느냐? 약속 지키라고 한 겁니다. 무모하게 전쟁을 하지 않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전쟁하다가도 포로 잡으면 다 돌려주고 어떤 때는 참 잘못했다 그러고 또 싸우고 일면 전쟁, 일면 평화를 추구하면서 아주 얕게 영악하게 싸웠습니다. 그래서 676년에 삼국을 이제 공식적으로 통일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그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는 거죠. 신라의 삼국 통일이 그 뒤에 우리 역사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에서 어떤 효과가 있었느냐 하면은 신라가 삼국 통일해가지고 한반도가 안정이 되고 그게 신라라는 강력한 정권이 들어서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동북아시아에서 전쟁이 없어져 버렸어요. 한반도가 아주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한반도가 분열되면 반드시 전쟁이 납니다. 한반도가 약해도 전쟁이 일어나요. 6.25도 그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임진왜란은 또 그런 거죠. 워낙 약하니까, 만만하게 보이니까. 그리고 몽고의 침략. 이게 다 한반도가 약하거나 분열되었을 때는 주변 국이 한반도로 몰려와가지고 국제전쟁터가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신라가 딱 중심을 잡으니까 그 뒤 약 300년 동안 한국, 그리고 신라, 당, 일본이 다 평화를 누렸습니다. 고대사에 300년이 계속되는 평화가 왔어요. 평화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잘 살고 무역을 하게 되고 문화예술을 발전시키고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박물관에 가보면은 제일 근사하게 만든 게 신라 통일 시절에 만든 불상이라든지 뭐 등등이 제일 많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건 당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문무왕이 삼국 통일을 마무리함으로써 동북아에 평화가 왔다 이겁니다. 동북아에. 이게 더 중요한 거죠.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우리가 이제 헌법에 따라서 자유통일을 해야 됩니다. 자유통일, 평화통일 아닙니다.
자유통일을 하면은 우리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까지도 이제 동북아시아에서 싸울 이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문무왕을 아주 높게 평가합니다. 일본에 천황이 있는데 문무왕 돌아가시고 나서 한 50년 뒤에 죽은 일본 천황 이름이 문무천황입니다. 물론 그 이름은 죽고 나서 붙입니다. 왜 문무천황이라고 붙였느냐? 이 사람이 문무왕처럼 화장을 했어요. 그리고 평소에 문무왕을 롤 모델로 생각했답니다. 롤 모델로. 그래서 죽고 나서 문무천왕이라고 붙였다.